입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이어서 이 과목 영상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출 차량, 먼저 시험에 자주 나오는 빈출 차량 4가지만 좀 보고 넘어갈게요. 자, 먼저 카고 트럭입니다. 우리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에도 자주 나오죠. 이제 하대에 간단히 접을 수 있는 문짝을 단 차량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트럭에 이렇게 간단히 이렇게 접을 수 있는 옆부분이 이제 이렇게 있으면 옆부분이 다 접히는 거죠. 여기 테두리들이. 자, 그림 좀 못 그리네요. 자, 전용 특장차, 적재함을 특수한 화물에 적합하도록 구조를 갖추거나 특수한 화물 작업이 가능하도록 기계장치를 부착한 차량이다. 자,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시스템 차량, 트레일러 방식의 소형 트럭이다. 덤프트럭, 적재함 높이를 경사지게 하여 적재물을 중량에 의해 또닥 때리는 차량이다. 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장치가 있으면 여기도 막 흙 이런 것들, 덤프트럭, 우리 볼보 트럭 이런 거 떠올려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볼게요. 자, 화물 적재 작업 이어서 볼까요? 자, 볼트 같은 세밀한 물건을 상자에 넣어 적재한다. 우리 전 영상에서도 나왔던 내용이죠? 자, 작업 전 적재한 바닥 체크, 낙혀물이 없는지 다 확인한다. 너무 당연한 얘기. 화물 결박은 중요한 작업이므로 신경 써서 작업한다. 당연한 얘기. 적재함 난간에서 적재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밧줄 결박 시 밧줄이 끊어질 것을 대비해 안전한 자세를 취한다. 당연하죠. 운반하는 물건이 시야를 가리지 않게 한다. 당연하죠. 적재 후 밴딩끈을 사용하여 결박키 견고하게 묶였는지 항상 점검한다. 당연하죠. 컨베이어 위에 올라가서 안전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당연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은 이렇게 읽어봤을 때 너무나도 당연한 내용이 나오잖아 라는 거는 굳이 외워주실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항상 중요한 건 안전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안전을 강조하고 이렇게 아무리 강조해도 안전은 정말 중요하구나. 안전을 강조하는 거는 맞는 말이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화물 운반 작업도 마찬가지예요. 물품을 들 때는 허리를 펴고 들어야 된다. 자, 무거운 물건은 하체로 드는 거죠. 자, 가능한 물건은 신체에 붙여서 든다. 시야를 가리는 물품은 계단이나 사다리를 이용하여 운반하지 않는다. 자, 장착물, 구르기 쉬운 물건은 단독 운반을 피하고 중량물은 하역 기계를 사용한다. 갈고리 있는 지대, 종이상자, 위험, 유해물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화물은 가급적으로 세우지 않고 눕혀둔다. 자, 너무 당연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우리 충분히 삶의 경험과 상식으로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두뇌 작업이 필요한 작업은 사람이 직접 하는 게 낫겠죠. 자, 근데 지속적이고 단순하고 운반량이 많은 거는 기계 작업으로 하는 게 낫겠죠. 자, 그래서 또 내가 직접 하는 것보다 기계 하는 게 더 난가? 이건 사람이 하는 게 더 나은 작업인가? 이런 고민해보면은 이제 수작업, 기계 작업, 분류 문제가 나왔을 때 충분히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파레트에 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레트에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오는 친구들 제가 싹 모았습니다. 자, 볼게요. 자, 파레트 이렇게 우리가 물건을 쌓을 때 밑에 뭘 깔고 이렇게 위에 물건을 쌓죠? 자, 그게 밑에 까는 게 파레트죠, 우리. 자, 파레트 틈이 있을 수 있겠죠. 자, 파레트 틈 바구니는 여러 두께의 발포 스티판을 이용하여 없앤다. 자, 근데 시험 문제는 동일한 두께의 발포 스티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여러 두께의 발포 스티판을 이용해서 틈을 없앤다는 거 꼭 중요하고요. 또 틈은 에어백을 사용해서 없앨 수도 있어요. 파레트의 틈은 그럼 에어백이랑 여러 두께의 발포 스티판을 이용해서 없앨 수 있구나 알 수 있겠죠. 그리고 파레트가 얽히지 않게 합판을 쓴다. 합판은 파레트가 얽히지 않게 사용하는구나. 요 3개 꼭 잘 외워주시고요. 자, 이 파레트 이제 방식, 파레트 적재 방식 보도록 할게요. 밴드 걸기 방식입니다. 말 그대로 밴드를 거는 거예요. 파레트 위에 쌓여있는 물건에. 자, 요거는 파레트가 붕괴 방지되는 것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고요. 주연 어프 방식은 파레트의 가장자리를 높게 해서 화물이 안쪽으로 쏠리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파레트가 있으면 물건들이 이렇게 있죠. 자, 이 바깥쪽에 있는 물건들을 다 안쪽으로 쏠리게 하면은 가운데 있는 친구가 하중은 받겠지만 자, 좀 더 안전할 수 있다 보였죠. 좌우로 차가 흔들리더라도 안전하게 쌓여있을 수 있다. 요게 주연 어프 방식이고요. 자, 풀 붙이기 접착 방식. 파레트에 말 그대로 물건을 붙이는 거예요. 근데 안전하겠죠. 단점이 있어요. 요거 뗄 때 조심해야겠죠, 당연히. 자, 슈링크 방식은 열 수축식 플라스틱 필름을 씌워서 슈링크 터널을 통과시켜서 열을 가해 파레트와 밀착시킨다. 무슨 말이냐? 자, 터널이 있어요.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게 파레트와 물건이 이렇게 지나가면은 여기 필름이 씌워져 있는데 여기 뜨거운 열을 쏴주는 이제 터널을 지나가서 이 씌워놨던 필름이 꽉 잡아주는 거죠. 파레트와 적재물을 꽉 잡아줘서 고정을 시켜주는 게 슈링크 방식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컨테이너에 관한 문제들을 좀 볼까요? 자, 이 컨테이너 적재를 할 때 확인해야 되는 것들이죠. 자, 손해 여부.
그리고 봉의 번호를 체크하고 배착에 통보한다. 이상 있다 없다 통보해주는 거죠. 그리고 상차 후에는 도착 장소와 도착 시간을 체크한다. 자, 이 체크한다라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자, 상차 전에 이 도착 장소와 도착 시간을 먼저 배차기한테 통보를 받습니다. 자, 그리고 상차 다 했어요. 그리고 한 번 더 체크한다. 두 번째 확인한다라는 내용이죠. 두 번째. 이 체크라는 것은 두 번째 확인한다라는 겁니다. 상차 전에도 확인하고 상차 후에도 확인한다는 거죠. 상차 전에는 배차 지시를 받는 게 중요하고요. 자, 상차 전에 상차지와 도착 시간, 도착 장소 통보를 받겠죠. 그래서 상차 후에 체크를 하는 거겠죠. 상차 전에 배차계로부터 컨테이너 중량도 같이 통보를 받는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컨테이너 운송을 보시면은 대단히 투자가 있어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 아, 돈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돈. 자, 굉장히 고도라는 거죠. 그래서 고도의 전문 지식과 기술이 있어야 되고요. 컨테이너 하역 시설이 있는 항구만 당연히 입항해야겠죠. 아니면 물건 내릴 수가 없겠죠. 자, 이어서 컨테이너 용어 및 운송 방법 보겠습니다. 자, 피기백. 우리 피그 하면 돼지잖아요. 서부 영화 보다 보면은 이 돼지, 소 이런 가축들을 열차로 옮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컨테이너를 열차에 적재하는 방법이에요. 물론 피기백이랑 스펠은 다른데 이렇게 외우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버디. 우리 옛날에 버디라는 메신저가 있었죠. 근데 날개가 달려있어요. 버디는 날아간다. 약간 날아가는 느낌인 거죠. 그래서 컨테이너, 항공, 비행기, 날아가는 항공에 적재하는 운송 방법이다. 피시백. 우리 피시 물고기죠. 자, 그래서 선박에 적재하는 물고기를 잡으려면 배 타고 나가야 되죠. 자, 물론 그 피시와 물고기 피시 스펠은 다릅니다. 자, 그리고 나오는 게 이제 행어 컨테이너, 뭐 이런 행어, 행잉이 달려있다, 달려있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반 건어물 이런 것들, 천장에 매달 수 있는 것들 행어 컨테이너라 한다. 그리고 플랫폼 컨테이너, 중량물이나 부피 큰 화물을 운송할 때 쓰고요. 천장 개방형 트라이 컨테이너, 자, 오픈탑이라고도 나올 수 있어요. 자, 컨테이너 일정으로 지붕이나 벽 등이 개방되어 있는 컨테이너다. 그래서 솔리드 벌크 컨테이너. 자, 벌크라는 게 포장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몰드, 소맥분, 사료, 흙, 뭐 이런 것들을 운송할 때 쓰는 컨테이너가 솔리드 벌크 컨테이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화물 인수 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당연한데 중요한 내용들만 볼게요. 자, 포장 및 운송장 기재 요령을 숙지하고 인수한다. 인수 지파 예약은 접수되는 기자에 누락해서는 안 된다. 지파 자재 품목 및 금지 품목은 그 취지를 알리고 정중히 거절한다. 인수 거절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주도 및 도서 상간지역인 경우 운임의 변경을 수화인에게 알려주고 동의를 구한 뒤 인수한다. 자, 도서 상간지역, 제주도는 운임비가 더 붙죠. 요거를 꼭 말해주고 인수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화물 인수증에 관한 시험 문제들이 좀 나와요. 자, 이 화물 인수증은 수령원이 누구인지 꼭 자필로 받아야 한다. 자필로 받아야 한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자, 같은 장소에 여러 화물이 배송될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는 인수증에 실제 수령을 기재해줘야 되고요. 자, 근데 수령인과 수화인이 다른 거예요. 막상 물건을 보내러 갔더니 그런 경우, 수화인과 어떤 관계인지, 연락처는 몇인지 이런 거를 꼭 잘 해놔야지 분실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럼 트레일러에 대해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레일러는 우리 앞에 이렇게 트럭이 화물차가 있으면 요 뒷부분을 트레일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앞부분을 우리는 트랙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트랙터가 트레일러를 끌고 가는 거죠. 동력이 없고 모터 비클에 의해 견인되고 사람, 물품을 수송하는 목적으로 설계되어 도로를 주행하는 것을 트레일러라고 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먼저 폴 트레일러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파이프나 H형강 이런 장척물들 있죠. 그런 거를 수송할 때는 뭐다? 폴 트레일러를 사용한다. 자, 근데 풀 트레일러라고 또 있어요. 자, 풀 트레일러다라고 또 있습니다. 폴 트레일러와 풀 트레일러는 엄연히 아주 다른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이거 꼭 알아두시고요. 우리는 폴 트레일러를 외울게요. 왜? 폴 트레일러를 내가 확실히 알고 있으면은 풀 트레일러에 대한 설명이 나왔을 때, 이거는 폴 트레일러가 아닌데? 라고 역으로 생각해서 풀 수 있기 때문에 두 개 다 외우는 것은 오히려 귀찮은 짓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그리고 아지테이터는 그냥 우리 믹서차예요. 시멘트 골짜 혼합해서 성능 반죽하는 거 있죠? 자, 믹서차, 아지테이터라고 한다. 굳이 그렇게 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트레일러 구조에 따른 종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상식, 보통이라는 거죠. 보통 평상시라고 하는 겁니다. 평면에 하드를 갖춰 일반 화물이나 강제 등의 수송에 적합하다. 자, 저상식은 그런 무게중심이 낮은 거죠. 우리 저상식 버스와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무게중심이 낮으면 무거운 거를 실어도 되겠죠? 그래서 불도저나 기중기 등 건설 장비 운반에 적합하죠. 중저상식은 저상식이랑 평상식 사이입니다. 그래서 대형 핫코일이나 중형 블록 화물 등 중량 화물에 적합하다 되어 있는데, 자, 이 중저상식이 시험 문제 나온다. 절대 혼자 안 나옵니다.
같이 나온 단어 뭐다? 핫코일이다. 혹은 코일. 핫코일 얘기 나왔다? 핫코일이라는 단어가 나왔다? 무조건 중저상식에 대한 설명이다.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요거는 무조건이에요. 자, 스켈레탈 트레일러. 자, 컨테이너 운송을 위해 만든 거고요. 벤 트레일러. 예, 벤 트럭이랑 똑같은 겁니다. 일반 자파 및 냉동 화물 등 이런 것들을 운반하는 데 쓰고요. 오픈 트레일러, 오픈 탑 트레일러. 자, 천장 개방형, 우리 아까 화물차 있었죠? 똑같습니다. 천장에 개구부가 있어서 되게 높은 물건, 예, 높이가 높은 그런 것들을 실을 때 아주 좋겠죠. 저는 뭐 특수 용도 트레일러 보면 덤프 트레일러, 탱크 트레일러, 자동차 운반용 뭐 이런 것들이 특수 용도 트레일러에 속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화물 취급 및 입출구 한번 볼 건데요. 이것도 사실 당연한 얘기예요. 자, 화물을 옮기거나 입출구하는데 바닥이 미끄럽거나 장애물이 없도록 당연히 해야겠죠. 자, 운반자의 시야 확보 당연하죠. 안전이 최우선시 된다. 이런 내용들은 무조건 안전이 최우선시 된다라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자, 위험물, 독극물, 주유 취급 관련 당연히 조심해야겠죠. 자, 누수는 이런 것들은 회수 조치하고요. 주변 정리 후 취급을 하고요. 방호수단을 구비하고 안전조치에 각별히 신경 써야 된다라는 거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요렇게 한번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자, 독극물 운반을 해요. 자, 첫 번째. 자, 항상 안전 대비를 한다. 자, 두 번째. 항상 안전 조치를 한다. 자, 이 두 가지 중 뭐가 더 맞는 말일까요? 자, 둘 다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릅니다. 첫 번째, 항상 안전 대비를 한다. 이거는 내가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게, 피할 수 있게, 다치지 않게 해주라는 거죠. 자,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자, 근데 두 번째는 항상 안전 대비, 안전 조치를 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즉, 독극물이 쏟아졌어요. 그건 나 몰라라 이렇게 쏟아지고 나서 도망가면은 더 큰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전문가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이 독극물이 쏟아졌을 때 조치를 할 수 있는 도구들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도 시험에 출제되고 있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과목에는 뭐 운행 요령 이런 거 나와요. 규정속도 준수, 비포장 도로에서 서행하고 정량 적재 준수한다 뭐 이런 내용들 나오는데 읽어보시면은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충분히 우리 이 정도는 구분하실 수 있잖아요. 저보다 더 잘 구분하실 수 있는 거를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내용 봐야겠습니다. 자, 고속도로에 제한되는 차량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제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는 거죠. 자, 외우겠습니다. 자, 축하중은 10톤 초과하면 제한되고요. 총중량은 40톤 초과하면 제한됩니다. 길이는 적재물을 포함한 길이가 16.7 초과되면 제한되고요. 폭은 적재물을 포함한 차량의 폭이 2.5m 초과되면 제한됩니다. 높이는 적재물을 포함한 차량의 높이가 4.0m, 4m 초과하면 제한되고요. 안전하다고 판단된 경우는 4.2m까지 가능하다. 그리고 모래, 흙, 자갈 이런 쓰레기들 날아갈 수 있는 운반, 흙 이런 것들을 운반하는데 덮개가 없다 제한되는 거고요. 적재물, 파손품 낙하될 수 있다 제한되고요. 자, 저속 차량, 이 운행 속도가 50km/h 미만의 차량은 제한돼요. 왜? 우리 고속도로 최저 속도 제한이 50이죠? 그래서 그런 거겠죠. 자, 그리고 이상 기후 시에는 연결 차량은 제한된다. 뭐 풀카고나 트레일러 이런 카라반 이런 것들은 고속도로 타다가 벌금 맞을 수도 있다. 그래서 잘 확인하고 다니셔야겠습니다. 이 내용 시험에 자주 나오만 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사고에 대해서 좀 볼 건데요. 제가 파손 사고 원인과 대책으로 다른 것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일단 택배, 화물 이런 것들이 파손됐다. 왜겠어요? 자, 지팟이 화물에 포장 불량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고객의 잘못일 수 있고요. 무분별해 너무 막 적재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파손 날 수 있죠. 그리고 상하차시 막 던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고 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 대책이죠. 지팟이 고객의 내용물의 정보를 듣고 포장 상태 요거는 좀 더 보강 포장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 다시 올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가볍거나 가볍더라도 화물은 던지면 안 되겠죠. 자, 이런 내용들 우리가 파손 사고가 나지 않게 하려면은 나라면 어떤 행동을 취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굳이 이 내용들을 외우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 분실 사고 한번 떠올려 볼까요? 자, 화물 이런 것들이 분실이 일어나요. 왜? 도난 때문에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럼 이 도난 언제 일어나냐? 차량을 이석하는 경우 이석 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내가 이 오피스텔 택배를 하는데 두 개가 너무 가까워요. 여기다 그냥 차 세워놓고 빨리 갔다 오자. 갔다 왔는데 문을 안 잠갔어요. 자, 이럴 때 분실 사고 일어날 수 있겠죠. 또, 자, 분명히 나는 수화인한테 줬는데 알고 봤더니 수령인이랑 수화인이랑 달랐던 거예요.
막상 나는 수아인에게 줬는데 못 받았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엄한 사람한테 줬던 거죠. 이런 것도 분실사고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또 오손사고 있어요. 오손사고 더러워지는 거죠. 왜? 택배, 고객이 김치를 포장을 했는데 다 터졌어요. 그 옆에 다 더러워지는 거죠. 또 한약, 약재류, 한약 재료, 이런 것들이 포장이 불량해서 터져버리면 주변이 다 더러워질 수 있겠죠. 자, 대체 어떻게 하냐? 보강 포장이 거의 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문제들이 나왔을 때는 나라면 어떻게 할까? 한번 상식선으로 생각해보자. 내 경험 중으로 바탕으로 고민해보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정말 화물에는 상당히 많이 나오니까 내가 외우지 못했던 거라도 찍지 마시고 시간 충분히 있으니까 문제 꼭 잘 읽어보시면 풀 수 있습니다. 자, 끝으로 그럼 이제 운송물의 수탁 거절 가능 사유 보고 이 과목 마무리할게요. 자, 먼저 택배사마다 다른 기준이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포장의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각 회사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자, 이거 회사마다 다릅니다. 무게가 각 회사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이것도 회사마다 다르고요. 자, 공통사항 볼까요? 가액이 3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밀수품, 군수품, 부정품 당연히 안 되죠. 자, 현금, 카드, 수표, 증권 등 현금화가 가능한 물건 경우 안 된다. 그리고 미풍양속 반하는 경우 안 되고요. 인화물질이나 위험한 물건은 안 되겠죠. 그리고 동물 당연히 안 되죠. 시체 이런 것도 당연히 안 됩니다. 자, 고객이 운송량에 필요한 내용을 기재하신 경우, 요거는 못하는 거죠. 자, 어디로 보내 이런 거 안 썼으면 못하는 거죠. 자,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안 되는 경우 고객에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고객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객이 운송물 확인을 거절하거나 운송물과 다른 내용으로 운송장을 기재한 걸 내가 알았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보낼 수 없습니다. 거짓말 하시면 못 보내요. 라고 고객에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즉, 고객이 잘못했으면은 이거는 우리가 해주는 건 아니에요. 고객이 뭔가 실수를 했으면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주면은 그 수많은 사람도 어떻게 다 합니까? 그죠? 그럼 포장업체를 하죠. 그죠? 자, 어쨌든. 자, 여기서 뭐 수탁 거절될 수 있는 사유들이 이렇게 있는데 천천히 읽어보니까 이거 굳이 뭐 안 외워도 맞는 말이네.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2과목 마무리 해보고요. 저는 또 3과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